자,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수원의 첫 단원, 지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수원은 처음에 이제 지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새로 배우는 로그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 그래서 두 단원은 지수와 로그에 각각 적용되는 성질, 그걸 통해서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됐었지, 좀 정확한 멘트를 통해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쌤이 그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거고, 또 이제 지수를 배우니까 또 나오는 개념이 거듭제곱, 제곱근이라는 개념.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뭐의 제곱근, 제곱근 뭐뭐. 문장으로서 우리들을 항상 혼란스럽게 헷갈리게 했었던 문제들이었지. 근데 이 단어는 그러한 정의의 내용이 하다기보다 방금 얘기했던 성질들을 통해서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해볼 거야. 그래서 뭐 그거를 다시 정리 안 할 건 아니니까 거듭 제곱근 뭐 제곱근이 뭐였지 여기에 걱정되는 사람들은 영상을 쭉 보면은 다시 한번 쌤이 처음부터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 복습하면 돼. 영상을 보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먼저 지수에서 적용되는 법칙을 배우기 전에 지금 이 파트에서 배우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한데 새로 나오는 표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 거거든.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역수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제 새로운 표현을 배우게 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역수라는 거 알고 있잖아. 역수가 뭐야? 자, 예를 들어서 A의 역수라는 것은 뭐지? 분모 분자가 바뀐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는 어떻게 썼었지? A의 역수는 어떻게? A분의 1 이렇게 썼었잖아. 그지? 그래서 뭐 역수라는 거는 정확한 정의는 뭐 곱했을 때 1위는 뭐 항등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알고 있지 않아도 정확히 그래서 A의 역수는 분모 분자가 뒤바뀐 거였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A분의 1이라는 표현은 알고 있지만 이 표현을 새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된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A의 역수는 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A라는 것을 이렇게 쓰고 역수라는 의미를 어떻게 써주냐면은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은 요게 역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된 수식이 되는 거야. 얘가 뭘 의미한다? 역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음이라는 개념보다는 인볼스라는 이제 개념인데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역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역수를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인 거야.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표현하던 것처럼 표현해도 되고 어떻게? 마치 어떤 차이냐면은 앞에 거는 분수처럼 표현됐지만 뒤에 거는 분수가 아닌 것처럼 표현됐지. 그래서 분수가 아닌 것처럼 지수에 마이너스를 써가지고 표현을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3분의 1 같은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얘는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3분의 1. 그 다음에 뭐 2분의 1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은 역수를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싶으면은 첫 번째 우리는 그 숫자를 역수치해 주면 되는 거야. 역수. 내가 마이너스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숫자를 어떻게 한다? 역수치해 준다. 지금 여기서 2분의 1이라는 것을 역수치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줘? 역수치해 주니까 뭐가 돼? 2가 된 거야. 그리고 동시에 뭘 해줘야 되냐면은 지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라는 느낌으로 지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액션을 기억하면서 또 한번 바꿔보면은 이번엔 6을 한번 바꿔볼까? 그냥 6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역수로 지수에 마이너스 보내면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분모 분자 뒤바뀌는 역수 취해주고
지수의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 근데 지금 이 6분의 1 자체에 곱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전체에다 곱해줘야지. 6에다만 곱해주면 안 돼. 그래서 전체에 곱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구나. 근데 얘는 이렇게 바뀌면 더 더러워지지? 그래서 이렇게 바꾸진 않겠지? 그리고 또 5분의 1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쟤 분수처럼 안 보이게 어떻게? 분모분자 뒤바뀌면서 역수치해지고 거기다가 지수의 마이너스 1을 곱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자, 연습됐지? 자, 그래서 역수에 대한 새로운 표현을 배운 거고, 자, 두 번째 정리해야 될 새로운 표현은 뭐냐면은 제곱근이거든? 자, 지금 의미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야. 표현을 익히는 거야. 이 제곱근 잊어먹었을 사람 되게 많지? 이거는 쌤이 이 영상, 아마 다음 영상에서 제곱근이라는 거를 정의를 통해서 정확히 좀 구분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줄 거고, 지금은 표현만, 표현. 자, 뭐였냐? 제곱근이라는 것은 루트였어, 루트. 영어로 말하면 루트, 그리고 한국말로 말하면 제곱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수식은 어떻게 썼었어? 그렇지, 이렇게 썼었지. 예. 루트 이렇게 썼었어. 맞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 원파트에서 배우는 게 이 루트라는 것은 사실 여기 2가 생략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여기 앞에 3이 써져 있어. 이거 정확히 어떻게 읽냐면 세제곱근이라고 읽는 거야. 세제곱근. 그리고 또 여기 앞에가 4면은 네제곱근 이런 식으로 읽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거를 어떠한 수식으로 바꿔 쓸 수 있냐라는 거를 정리해 볼 건데 잘 봐봐. 예를 들어서 a의 제곱근이면은 얘는 a의 2분의 1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는 이 제곱근 이 모양이 지수의 마치 뭐처럼 분수처럼 바뀔 수 있구나로 기억하면 된다. 자, 그럼 얘도 바꿔볼까? 밑에 있던 세제곱근 A도 어떻게 바뀐다? 여기 있던 이 세제곱근이 어떤 식으로 3이 분모로 가서 분수 형태인 뭘로? 3의 3분의 1 같이 바뀔 수 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A의 4분의 1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그래서 좀 일반화시켜서 다시 쓰면 어떻게 할 수 있다? N 제곱근이라는 것은 안에 A가 있을 때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A 쓰고 지수의 분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그럼 지금 정리한 두 가지 새로운 표현, 이걸 기억하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에서 배우는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그래서 지수 법칙,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있어야 될 지수 법칙은 뭐가 있을까? 지금 한번 써볼 건데, 쌤이 먼저 이걸 정리를 예를 먼저 써가면서 이 예가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된다. 먼저 예를 먼저 써주고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해볼게. 자, 첫 번째 적용되는 지수 법칙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거야. 2의 3승 세제곱 곱하기 2의 2제곱 제곱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얘가 뭐가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자, 이걸 원래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원래의 의미는 뭐야?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뜻이 뭐야? 2가 3번 곱해져 있다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그거에다 곱하기 뒤에 2의 제곱은 무슨 뜻이야? 2가 2번 곱해져 있다. 그럼 봐봐. 그러면 총 2가 몇 번 곱해진 거야? 5번 곱해진 거지? 그럼 우린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2의 5제곱, 2의 5승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맞니?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노란색 박스 친 얘처럼 원리대로 생각을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얘는 이렇게 지수끼리에 마치 뭐처럼 덧셈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5라는 숫자가. 맞지? 5는 3과 2가 더해져서 나온 숫자잖아.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지수 법칙이야.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당연시하면서 넘어갔던 거. 항상 밑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이 멘트를 빼먹어서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 쌤이 다시 한번 우리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어떨 때? 밑이 같을 때라는 거야. 이거 중요해. 자, 밑이 같을 때. 어떻게 했다? 지수끼리 뭐 할 수 있다? 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자, 이거 일반화시켜서 써볼게. 자, 어떠한 A 값이 있어. A의 M제곱이 있네. 그리고 그 A랑 같은 밑을 갖는 A의 N제곱이 있어. 이 두 개를 뭐 했다? 곱했다. 점하면 저 표시가 곱한 표시지? 곱했다. 곱했을 때는 마치 어떤 것처럼 A는 그대로 하나 쓰고 지수끼리 뭐 한 것처럼 마치 더한 것처럼 계산해도 좋다더라 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밑이 같을 때에 지수끼리 뭐 할 수 있다? 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더하기. 그지? 자, 그래서 액션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밑이 같을 때 뭐는 곱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지수끼리 덧셈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지수끼리 덧셈. 그래서 밑이 같을 때 곱은 뭐끼리 지수끼리 덧셈으로 쓸 수 있다. 자, 이게 우리가 정리한 첫 번째 성질.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질 바로 한번 가보자. 이 두 번째 상황도 예를 먼저 써볼 건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야. 2의 세제곱에 제곱 이렇게 가면 그러면 2의 세제곱이라는 게 제곱됐다 이러한 뜻인 거지. 그럼 얘도 우리가 노란색 박스처럼 원래의 뜻을 써보면은 얘는 뭐야? 이러한 2의 세제곱이 두 번 곱해졌다라는 뜻이지 제곱이 됐으니까 그럼 뭐가 있다? 2의 세제곱과 2의 세제곱이 두 번 곱해지니까 이러한 식이라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우리가 위에서 정리했던 지수법칙이네. 어떤 거야?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뭐? 덧셈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얘네끼리 더하는 식으로 쓸 수 있다. 맞니? 그래서 이 결론이 뭐가 나와? 2의 6제곱이 나오는 건데 자, 그럼 얘도 그러면은 이런 노란 박스 원리대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지. 이 식은 이렇게 지수끼리 거듭제곱이 있을 때는 마치 이 지수끼리 뭐 하는 것처럼 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니? 곱하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지수끼리의 곱으로 2의 6승이라고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2의 6. 알겠지? 그래서 얘도 일반화시켜서 써보면은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의 N제곱의 N제곱. 지수의 거듭제곱이지? 그럴 때 이 지수끼리 마치 뭐 하는 것처럼 그치? 마치 곱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된다? A의 M 곱하기 N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도 액션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볼 건데 얘도 당연히 조건은 밑이 같을 때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밑이 같을 때의 지수의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지수끼리 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건 지수끼리의 제곱은 뭐다? 지수끼리의 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질까지 정리를 했고, 자, 이제 세 번째 성질. 자, 세 번째 성질은 좀 두 번째 성질에 이제 확장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2의 2제곱 곱하기 3의, 뭘로 할까? 제곱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선생님, 이거 방금 했던 거 아닌가요? 어떤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3을 뭐야? 제곱했으니까 지수끼리 곱하는 건가? 좀 감이 오니?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얘는 지수가 마치 맞아, 너희들이 생각한 거 맞는데 지수가 마치 분배되듯 곱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얘도 원래식을 한번 써볼게. 얘는 무슨 얘기야?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게 몇 번 곱해졌다?
두 번 곱해졌다니까 이 뜻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총 2가 몇 개? 그렇지. 위에서 배웠던 법칙으로 얘 지수끼리 덧셈으로 쓸 수 있어. 그럼 2의 4제곱 곱하기 자 3, 3 얘도 밑이 같은 것끼리 지수끼리 더해줄 수 있는데 지수 지금 뭐 생략된 거야? 1 생략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3의 몇 승? 2승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식이 어떻게 됐어? 2의 4승과 3의 2승이 나왔는데 마치 이거는 원래 식에서 잘 봐. 원래 이 2가 거듭제곱이 됐으니까 지수끼리 곱해진 건 맞지만 어떻게 각각의 밑에다가 각각 분배되듯 곱해주면 된다라는 액션인 거야. 그럼 분배되니까 2에 뭐 4가 되는 거고 3에 2가 되는 거야. 3의 제곱. 그래서 이것도 일반화시켜서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다? A의 m제곱, B의 n제곱 있을 때 이거를 C라고 해볼까? C제곱 됐다. 그럼 얘는 이 C가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분배되듯 얘도 곱해줘야 되고 얘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A의 MC 그리고 B의 NC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도 액션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좀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멘트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밑이 다른 종류는 얘는 마치 뭐 하듯 둘 다 분배하듯 곱해줘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형태를 그대로 분수 형태로 가져가 볼 건데 이건 무슨 소리냐? 자, 이번에도 똑같이 2분의 3의 제곱을 써볼게. 그럼 얘도 뭐야? 전체의 제곱이니까 얘도 분배시켜 이렇게 안으로 곱해지나? 그지? 그럼 보통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2분의 3의 제곱이구나. 3의 지수에만 곱할 생각을 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분모 분자 똑같이 분배하듯 곱해줘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은 얘도 뜻이 원래 뜻을 보면은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인 거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분모끼리 곱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원래의 식에서 3의 지수에는 물론이고 3의 지수에 지금 1이 생략된 거지. 분모의 지수도 1이 생략된 거고 분자에도 곱해주고 어디 분모의 지수에도 분배하듯 곱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일반화시켜서 한번 써보면은 A분의 B가 있어. 이거를 n제곱 했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줘야 된다? 분모에도 n제곱 해주고 분자에도 n제곱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분자는 물론이고 분모에도 어떻게 하자? 제곱을 분배하듯 생각해주자 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 둘, 셋, 넷까지 성질을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 성질, 마지막 나누기에 대한 성질을 본 거야. 나누기. 자, 우리가 계속 곱하기를 봤으니까 나누기에 대한 성질도 볼 건데 무슨 상황이냐? 자, 2의 세제곱. 자, 먼저 얘를 해보자.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같은 경우. 자, 뭔지 감이 오니? 밑이 같은 곱은 지수끼리 덧셈이었지. 근데 지금 밑이 같은 나눗셈이지. 그럼 지수끼리 뭐가 될까? 뺄셈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봐봐.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얘도 원래식을 써볼 건데 자, 얘는 뜻이 2가 4번 곱해져 있다. 요거에 나누기. 그지? 나누기니까 뭐야? 곱하기 역수로 쓸 수 있지. 그래서 곱하기 역수 2의 3승 쓸 건데 그러면은 분모에도 2가 3번 곱해져 있는 것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사실은 원래 이렇게 땡땡땡땡 약분시켜서 2가 몇 개 남아?
한 개 나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2가 몇 개씩 차감된다라는 의미니까 처음부터 지수끼리 뭐 하는 식으로 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바로 밑이 같으니까 지수 어떻게 돼? 그렇지. 4 빼기 3은 1이다. 알겠니? 그래서 얘도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하면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뭐가 된다? a의 m-n 지수끼리의 뺄셈으로 바로 볼 수 있다. 액션을 정리하면은 얘는 아까랑 똑같이 밑이 같아야 돼. 밑이 같은 뭐는 나눗셈. 얘는 어떻게 지수끼리 뭐다? 뺄셈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이거를 보통 문제집에는 뭐 경우의 수를 m이 클 때, n이 작을 때, m과 n이 같을 때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역수와 거듭제곱의 표현을 미리 배워놨으니까 이거를 한 방에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문제집에 나와 있는 이제 n이 더 크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표현을 써가면서 이해를 해보면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봐봐. 2의 2 나누기 2의 5 같은 걸 했어. 밑이 같은 뭐야? 나눗셈이야. 그럼 위에서 정리한 거 지수끼리의 뺄셈 그대로 정리하면 돼. 적용하면은 2에 뭐가 되는 거야? 2 빼기 5가 되니까 2에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지수의 마이너스? 자, 우리가 역수라는 표현을 안 배웠다면 이상했겠지만 우리는 배웠잖아. 저 지수의 마이너스는 뭐다? 역수다. 그럼 얘가 뜻이 뭐가 되는 거라고? 얘는 뭐야? 2의 세제곱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자, 천천히 가볼게. 이해하기 좀 힘든 사람들도 있을 텐데 봐봐. 2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 곱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럼 마이너스 1과 3이 곱해진 거고 자, 이거는 방금 배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게 맞나 보자. 2의 3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되나 보자. 써도 돼, 안 돼? 되지. 왜? 1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니까 지수끼리의 곱이니까 요걸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써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때? 지수끼리의 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지? 그래서 표현만 이렇게 한 거고 얘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얘의 역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쟤의 역수기 때문에 어떻게? 2의 3분의 1이 되는 거야. 이 값은. 그래서 우리는 뭐 요걸 가지고 문제지면은 m 클 때, m 같을 때, m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미 배운 표현으로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된다. 자, 그럼 안 한 게 있는데 m과 n이 같을 경우는 뭐냐? 자, 빼지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2의 3 나누기 2의 3이야. 그러면 3 빼기 3이니까 2의 빵이지.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거. 무언가의 0제곱은 얘는 항상 뭘로 본다? 1로 본다라는 거. 왜? 얘는 뜻이 a를 0번 곱했다라는 거야, 뜻이. 그럼 원래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다 a를 0번 곱했다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1이 되는 거야. 혹은 원래의 숫자로 이해를 해보면은 얘는 이거잖아. 2의 3 곱하기 2의 3의 분의 1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당연히 1이 나오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지수가 0이면 항상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지수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곱근에 대한 정의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적용시켜서 풀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해줄 거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자.